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이렇게 신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뉴스 헤드라인 나올걸요? 네,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미국에서 12년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산지 이제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인데 제가 느꼈던 한국 생활의 좋은 점과 싫은 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이 좋은 점을 얘기했었고요. 상단 어딘가에 링크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 살면서 싫다고 느낀 점들입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살면서 싫은 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단점이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우선 첫 번째, 외모 지적질이 심하다. 이건 제가 느끼는 압도적인 1위 단점입니다. 한국에선 살이 조금이라도 찌거나 키가 작거나 어딘가 못생긴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짜 쉣더벅 헬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평가질, 지적질 하는 게 엄청 심하거든요. 심지어는 목소리도 못생겼다고 그래. 다들 남의 외모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지 진짜 저로선 도무지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네요. 한국에선 보통 친구들끼리도 오랜만에 만나면 뭐라고 하죠? 야, 너 살 좀 찐 것 같다? 야, 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야, 너 요새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 어머, 그 옷은 새로 산 거야? 근데 너랑은 좀 안 어울린다 얘. 야, 너 코 수술했니? 등등. 진짜 오지랖의 민족이죠. 이게 옷도 편하게 입고 다니면 엄청 뭐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엔 멀쩡한 옷인데도 브랜드명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보기에 그냥 안 예뻐 보이면 야, 네가 거지냐? 옷이 그거밖에 없냐? 아버지 옷이냐? 아주 신나게 씹어댑니다. 도대체 왜? 왜요?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니들이 뭔 상관이죠? 정말 웃겼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도 미국 애들은 항상 편하게 입고 다녔어요. 남녀 할 것 없이 추리닝이나 청바지에 후드티 대충 걸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플립플롭, 그러니까 그 쪼리 신발 있죠? 그걸 진짜 많이 신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갓 유학 온 한국 학생들 있죠? 그 한국 학생들은 항상 옷을 잘 입고 다녔어요. 막 남자애들은 자켓 걸치고 다니고 좋은 신발 신고 여자애들도 풀 메이크업에 원피스에 핸드백 들고 그렇게 학교로 오는 거예요. 옷 잘 입고 꾸미고 다니면 멋있고 예뻐 보이니까 좋죠. 좋아요. 자기가 그렇게 입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입고 다녀도 됩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런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애들 보고 쟤네는 왜 저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냐 뭐 이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어머 쟤 좀 봐. 쟤는 왜 화장도 안 하고 다녀? 저 쌩얼은 무슨 자신감이야? 쟤는 학교 수업에 왜 추리닝을 입고 와?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한국 학생들은 미국에 온 외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서 뭔데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스티브 잡스랑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시가총액이 엄청난 기업의 총수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편하게 후드티랑 청바지, 운동화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대체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이렇게 신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뉴스 헤드라인 나올걸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좋은데 이런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너무 낭비한다는 거예요. 너무 막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외모로 남들을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외모지상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남에 대한 오지랖이 너무 심해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이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은요 서로에 대한 외모와 관련된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것도 한국 문화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 문화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부정적인 부분이라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직장에서 일하는 인건비가 너무 싸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국의 좋은 점이 회사에서 잘 안 잘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신 단점이 뭐냐면요 월급이 짜다는 거예요. 저는 공대 쪽인데 제 전공을 기준으로 미국에 있을 때 학부 친구들은 이미 초봉이 한화로 1억을 넘겼어요. 컴퓨터 공학 쪽은 학부 마치고도 2억씩 받는 애들이 많죠. 물론 걔네들이 평균보다 조금 높은 축에 속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보다는 훨씬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박사를 받고 회사 경력이 몇 년 지난 다음에야 1억을 겨우 넘기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로는 LG화학에서 부장으로 10년 넘게 일하던 분의 급여 명세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8천만 원대였어요. 연봉이. 이게 정말 통곡할 일이죠. 이건 한국 물가와 세금을 반영해서 생각해도 굉장히 적게 받는
받는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능력 좋고 똑똑한 사람들의 고급 인력을 너무 싸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물론 그 덕분에 한국이 이만큼까지 발전을 빨리 해올 수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인건비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직장을 구할까 했어요. 이 월급이 너무 적어서. 네, 그러다가 한국에서의 그 직장 안정성을 택해서 사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영상에서 말한 다른 좋은 장점들도 많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갑질 문화. 요즘은 많이 나아진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갑질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주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갑질을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엎어버립니다. 대학원 때도 지도교수가 저한테 자기 자식의 영어 과외를 무료로 해달라길래 저는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 다음부터는 저를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더라고요. 후배들 학회 갈 때 저는 누락시키고 논문 쓴 거 일부러 안 봐주고 등등의 정말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개겼더니 나중에는 그냥 연구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쿨하게 그 연구실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님 연구실 가서 졸업 잘 했고 갑질한 그 교수가 저한테 야, 너 사회 나가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길래 저도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고 나왔어요. 어차피 사회에서는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갑질하면 그게 저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 아저씨가 이 영상을 꼭 봐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쟁이 너무 심하다. 우리는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경쟁이 너무 심하죠.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 건데요.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 입시 때문에 성적 경쟁, 그리고 대학교 때는 취업 경쟁, 직장에서는 승진 경쟁, 경쟁의 연속입니다. 경쟁이란 것 자체는 인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주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한국이 경쟁이 너무 심해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열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자식을 키운다고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이민을 가서 키울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제 자식이 공부와 경쟁에 너무 치여서 불행한 유년기 시절을 보낼 것 같습니다. 우선 요 정도가 제 개인적으로 한국이 싫다고 느낀 점이에요. 장점은 많았었는데 단점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장점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한국에 계속 살 겁니다. 여튼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냥 재미로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